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지역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공법을 앞세워 광주 공공도서관 사업을 따낸 업체가 알고 보니 해당 공법으로 시공한 실적 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사퇴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사임을 철회하자 북구의회 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기온의 임금, 단종이 승하한 뒤 시종들이 떨어져 자결한 낙화암을 관광명소로 개발하며 유적지를 훼손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AI와 반도체는 국가는 물론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인재 양성도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광주의 우리나라 제1호 AI 교육원이 조만간 문을 열고 AI 영재 고등학교 설립도 탄력을 받는 등 광주가 미래 핵심 기술 인재 양성의 전진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학생들에게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AI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의 격차를 해소하자. 오는 28일 문을 여는 광주교육청 AI 교육원은 이런 취지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를 인공지능 AI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센서가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제한 시간 안에 이걸 뛰면 이제 센서가 이걸 인식해서 뛴 거리만큼을 나타내는데 실내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AI 이해와 활용법을 배우는 AI 테마관과 교육관, 그리고 야외에는 자율주행과 드론 연습장이 조성돼서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실습하고 구현해보는 장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학생과 교사, 시민 등 연평균 3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본 원리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쉽고 편안하게, 그다음에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AI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광주 첨단 3지구의 둥지를 틀 AI 영재고 설립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그동안 갈등을 빚던 운영비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국비 31억여 원을 배정하면서 건축 설계와 함께 임시 개교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광주과학위원 부솔로 운영하게 되는데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과학과는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에는 세계적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이 산업자원부와 ARM 스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광주과학위원이 후보지로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 암스쿨을 설립하고 광주를 반도체 인력 양성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5년 동안 1,400명 규모의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의 양성은 물론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영재 교육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광주가 AI와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의 전진기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추위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하셨죠. 오늘 낮부터는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3도에 그쳤던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도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깨끗한 모습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로 벌써 열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에 많은 눈이 예상돼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최고 15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릴 수 있겠고요.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2에서 7cm가량의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는 특허 공법을 앞세워 선정됐는데요. 해당 공법을 제안했던 당시 실제 시공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공공건축물에 해당 공법을 적용한 경험이 없는 상태였지만 광주시는 해당 업체를 시공사로 선택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공공도서관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48m나 되는 구조물로 설계됐습니다. 이 구조물은 가로 방향으로 길이 19m의 보, PC 거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살펴보니 이번에 사고가 난 도서관에 적용된 공법을 제안한 A업체의 공법 실적은 0건이었습니다. 광주시에 공법 제안서를 제출한 2021년 이전에 단 한 번도 해당 공법으로 대형 건축 공사를 한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공법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안전성과 기술성에서 높은 점수를 주며 최종적으로 A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공법 실적이 시공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출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공법을 제안한 업체의 공사 실적은 7건이나 되고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신기술도 보유했습니다. 광주시에 제안한 공사 금액도 살펴봤습니다. 선정업체가 제출한 공사 비용은 6억 1천여만 원, 경쟁업체는 7억 8천여만 원입니다. 금액 차이는 1억 7천만 원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공사 비용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공법이 실적이 한 건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로 오면서 결국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고로 발생이 됐다라는 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이거든요, 이게요. 한편 경찰은 당시 공법선정위원회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참사 책임이 있는 발주처인 광주시에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광주 전일빌딩에서 열린 참사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건설 사고의 근본 책임은 발주처에 있다며 유사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사 유족들도 발주처인 광주시가 책임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며 광주시는 참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공군 광주기지에서 발생한 T-50 고등훈련기 전복 사고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행 훈련 도중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랜딩 기어 바퀴가 터지면서 기체가 활주로를 벗어나 뒤집어진 것으로 공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T-50 계열 항공기 점검 결과 추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오늘부터 비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통합 구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향후 통합 추진의 속도를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의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먼저 전남 정치권의 분위기를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주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4년 뒤 추진해야 된다는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의 입장이 일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지지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행정통합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역시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신정훈 민영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통합 신중론에서 적극적인 통합 추진 의사로 바뀐 겁니다.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광주 전남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권양혁 의원도 통합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다음 달 통과될 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지역 산업과 관련한 규제 특례와 재정 자율성 강화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남 동부권의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전남 통합을 하면서도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통합 의지와 지금이 통합 적기라는 여론의 힘이 실리자 통합의 속도를 내는 쪽으로 급속히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통합 결정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민투표에 나서자는 주철현 의원과 광주 중심의 통합을 우려하는 김문수 의원은 통합 방식에 조금 결을 달리했습니다. 또 광주 중심 쏠림으로 농업이라든가 문화, 의료, 교육 등 이런 것들이 농어촌이나 소도시 유지에 전남 소외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오찬 이후 지역 정치권이 통합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정치권의 생각과 통합 속도를 가름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립의대 설립 등 전남의 현안 과제가 좌초되진 않을지, 특히 행정, 정치, 경제가 광주에 집중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전남도의회를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윤 기자입니다. 국립 전남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통합을 시도했던 목포대와 순천대. 지난해 목포대는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통합 찬성에 50% 이상 지지를 보냈지만 순천대는 학생들의 반대로 양 대학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목포대는 이런 가운데 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까지 가시화되면서 의대 문제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의대 설립 명분인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만 의대가 없다는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설립 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경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전남 광주 행정 통합이 또 다른 서울시가 광주시에 복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 경제가 광주시로 블랙홀처럼 집중될 경우 전남 행정 중심인 목포권과 경제 중심인 여수권의 소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남 도의회 의원총회에 출석한 김용록 지사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특별 법안의 통합에 따른 특례와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자치권 강화, 분야별 특례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통합 광역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광주 전남 특별시로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권 반도체 벨트와 알리백 산단 유치,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으로 광주 전남 대부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이 정광석화처럼 진행되는 이유도 충청권 등 다른 광역시도를 의식해서라는 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충청권이 통합되고 우리가 통합되지 않을 때는 우리 호남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지역도 이미 우리 충청권이랄지 다른 지역에서도 왜 호남만 특별히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전남도는 오늘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 이후 이달 안에 400명으로 구성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와 특별 법안을 마련합니다. 다음 달까지 도의회와 시도민 의견을 듣고 특별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대신 시도의회 의견을 물은 뒤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법안이지만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누구도 도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법에 근거하여 도민에게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의원총회에서 김용록 지사의 설명을 듣고 당초 입장을 낼 방침이었지만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 이후 다시 한번 의총을 열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는 통합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지역민들이 구성한 광주 전남 특별시 추진위원회는 어제 출범식을 열고 통합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사안은 단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행정통합이 지역의 생존 해법인 점은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 타 정당과 시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초당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30년 넘게 표류해온 무한반도 통합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통합을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는 지방 소멸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경제 규모를 키워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통합 추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무산됐던 무한반도 행정통합도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무한반도 통합은 1994년 이후 모두 6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무안군 주민 반대와 자치단체 간 이해 충돌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번에는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전보다 넓어졌지만 추진 방식에서는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목포시장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목포 신안을 먼저 통합한 뒤 무안까지 확대하자는 2단계 통합론과 영암까지 묶는 서남권 대통합론, 속도보다 절차와 결과, 주민 동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민간 논의에 맡기기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필요하다면 통합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해법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군민 뜻에 따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신중한 태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안군수 출마 예정자들 다수는 여전히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합니다. 통합 필요성보다 무안시 승격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수차례 무산됐던 무한반도 통합 문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던 문인 북구청장이 사퇴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이를 철회하자 북구의회 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주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무송 광주 북구의회 의장 등 의원 10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문 청장의 사퇴 번복은 공직자의 책임성과 주민 신뢰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며 주민에게 명확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상필, 정달성 등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들도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구의회에 사임 통지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7일 행정통합에 전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퇴를 번복했습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며 유적지를 훼손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유배됐던 비운의 임금, 단종이 승하한 뒤 시종들이 떨어져 자결한 낙화함 이야기인데요. 주민들은 역사를 지우는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장비가 들어가 공사하는 절벽 집 표면이 높이 2m에서 3m가량 움푹 패였습니다. 표면을 파내면서 떨어진 돌가루에 절벽면은 희뿌옇게 변했습니다.
이곳은 비운의 어린 임금 단종이 승하한 뒤 시녀와 종복들이 일제히 이 자리에서 떨어져 자결한 낙화암입니다. 정조 때 단종 사적을 그린 기록화 월중도에 추모 비석까지 등장하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한때 낙화암이었던 자리는 이렇게 파헤쳐진 가운데 그곳에 서 있던 비석도 이렇게 한쪽에 방치돼 있습니다. 영월군이 복례산 일대를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는데 진입 구간에 분수대와 다리를 만드는 공사가 낙화암 자리에 시작된 겁니다. 연말에 착공했는데 당장 주민 반발이 나옵니다. 그래 그 귀중한 그 역사 자료를 이렇게 훼손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영월군 홈페이지에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추모비가 파괴되는 아픔까지 겪은 장소라며 역사를 지우는 개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시켜 놓고 앞으로 얼마나 영월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영월 군민들하고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4년 심의 끝에 다리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영월군은 현재는 표면 흙을 파내기만 한 것이라며 비석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한편 절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낙화암은 공사 중인 지점만이 아니라 일대 절벽을 가리키는 것이라 전체적인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한중 관계 회복으로 부산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늘어나는 관광객을 맞이할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장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 북한 크루즈 터미널 출국장입니다. 출항까지 3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대기줄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3시 반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어떡해. 나 오늘 못 가는 거 아니야.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운 크루즈가 부산항에 입항할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올해는 중국발 크루즈 운항이 지난해보다 20배 이상 늘면서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높지만 막상 이를 감당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급증했지만 크루즈 선박의 입출국 수속과 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부산항 크루즈 전담 인력은 세관 업무 4명에 법무부 출입국 담당 6명에 불과합니다. 韩国人民的友好与善良，我们非常的开心。只不过我觉得可能是需要更多的人手来安排我们出站，快速的出站。 또 영도와 북항 터미널에 11대의 보안 검색대가 있지만 장비 고장과 인력 부족으로 7대만 운영하는 상황. 이렇다 보니 출국 절차에 2-3시간 대기가 기본인 겁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크루즈 전담 인력 등 60여 명을 증원해달라며 관계기관에 요청했지만 막상 세관과 검역소 등에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부산을 찾을 크루즈 관광객은 약 90만 명. 인력 확충과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생선 대구의 어획량이 강원도에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4배가 늘었는데 올해부터는 산란기에도 조업이 가능해집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배를 드러낸 생선이 수협 위판장 바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작게는 길이가 40cm에서 최대 1m 안팎까지 자란 생선 대구입니다. 강원도의 대구 어획량은 10년 새 4배로 뛰었습니다. 2015년 485톤에서 2020년 1000톤으로 뛰더니 최근 2년 새 연간 2000톤이 잡히는 겁니다. 위판장에 보면 이렇게 한 칸 한 칸 칸수가 있는데 한 4, 5년 전에는 한 2칸 정도, 3칸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 2년 전에는 한 6칸 정도 이렇게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어획량이 느는 추세지만 그동안 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은 대구 조업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 시기가 대구가 알을 낳는 산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강원과 러시아로 오가는 동해 북부계군 대구의 산란기는 1월에서 2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 시기에도 조업이 가능해집니다. 각 어선들이 금어기를 3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시범 사업이 올해 도입된 겁니다.
금어기를 3월로 변경할 경우 기존 금어기 1, 2월에 조업이 가능해지는 건데 어민들은 금어기 조정이 정착되기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1월 달에 하면 가장 고깃값이 좋을 때 못 잡으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만 금어기를 받고 조업하는 어민들은 해양수산부가 조건으로 내건 어획보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어획량을 산출해 자원보호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업인이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핸드폰에 다운을 해서 그걸로 이제 보고하는 시스템인데 그 가입률이 조금 저조해서 그거를 100% 가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금어기 조정 시범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민들의 조건 이행과 자원량 변화 등을 분석해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 5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는데요. 낮부터는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8도 안팎으로 3도에 그쳤던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로 벌써 열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최고 15cm에 달하는 폭설이 예상돼서요. 미리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